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검찰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말씀 저희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청 내부에서 이렇게 상명하복이라고 들었었는데 밑에서 이렇게 치받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검사들, 아무리 상관이라고 해도 그냥 들이받는 것 같은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 심재룡 고검장 항명파동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있던 평검사가 총장 퇴진 연판장을 주도했었습니다. 바로 그분 모셨습니다. 정상환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를 모시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그 신재룡 고검장 항명파동 정말 옛날 일이긴 하지만은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그 연판장을 돌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요?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판장 돌리는 게 참 생소했고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사표를 써놓고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들의 연판장을 쭉 수집해서 간부들에게 제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심재룡 고검장하고 당시 검찰총장하고 사이에 조금 알력이 있었습니다. 심재룡 고검장은 아시다시피 정의로운 검사로 널리 알려진 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당시 검찰총장은 정치적인 그런 풍향이라 그럴까,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 분으로 알려진 분이었는데 두 분 사이에 좀 갈등이 있을 때 저희들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서명 운동을 벌였었는데 뜻밖에도 많은 검사님들이 그 서명에 동참해 주셔가지고 그게 언론에서도 크게 기사화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명하복 조직이라고 검찰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는 평검사 시절부터 선배들한테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검사라고 가르침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총장이 잘못했으면 총장이 물러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연판장을 돌렸고요.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 이후에 검사장급 이제 인사도 있었고, 또 여권 인사 관련된 수사에 어떤 대검 간부가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후배 검사가 사석에서 항의를 했다는 것이 이제 뉴스에 알려졌는데, 추미애 장관이 추태에 그만 부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는 검찰 조직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는 그 후배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당연하다. 그걸 가지고 추태라고 하는 것이 추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추미애 규탄해야 됩니다. 사실 당대표 정도 했던 사람이 장관으로, 그것도 법무장관으로 격을 낮춰가지고 오는 것 정말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도대체 아무 자객도 아니고 정말 검찰 인사를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선 검사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알고 보면 검사들이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다, 오히려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검사도 있다, 이런 식의 보도도 봤습니다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서 역사상 가장 잘된 인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예.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빅4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네 가지 중요한 요직을 모두 호남 검사로 앉혔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장 인사를 한 지 1년이 기본적인 인사 패턴인데 6개월도 되지 않아 가지고 전격적인 검사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그게 역사상 가장 공정한 인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너무 염치를 이런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부장검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 면전 앞에서 송경호 검사인가요? 거기다 3차장 검사죠? 예. 거기 면전에다 대고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읊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장악이 그 추미애가 낙하산 꽂은 사람들은 조직장악이 전혀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정부에서는 사람 몇 사람 바꾸면 검사들이 알아서 인사에 약하니까 알아서 길 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는 게 맞고요. 설령 이제 그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 안 되면 사표 내서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검사로 있는 동안에는 일시적인 그런 인사에 어떤 잘 되는 거, 일시적인 영달 그런 것보다는 그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국민의 봉사자라는 그런 자세를 늘 견지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고민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 당시에 중앙지검에서 평검사 연판장을 주도했던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저는 후배들이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의사 표현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것도 후배들에게 국민들이 당신들을 지지한다. 당신들이 올곧게만 나간다면 지지한다. 어떤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 사실을 조금 알려드리고 또 응원을 하는 그런 심정에서 오늘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면은 이성윤도 그렇고 심재철도 그렇고 그리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인가요? 거기도 지금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결재를 안 한다거나 조국은 무혐의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미애가 시켜줬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수사의 어떤 직접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지시를 한다, 부당한 지시를 한다 라고 해서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더 생각해 볼 바가 있겠지만 저는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거다.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명되는 분들이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제가 부장할 때 같이 근무했던 분도 있고 해서 제가 그때 좀 잘못 지도를 해서 그런가 하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예. 반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네. 어차피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면 자기가 자기 능력껏 올라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 텐데 반성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권에 관여된 수사는 무조건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총장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중간에 수사 라인을 좀 교체를 하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밀고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일을 선택하면 밀고 나가면 된다. 그게 잘하는 길이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다. 설사 지금
지금 정부의 어떤 영합에서 그런 부당한 처리를 하고 인사상에 좀 혜택을 얻고 좋은 자리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몇 년 못 갑니다. 길게 생각을 해서 저는 검찰에 있는 분들이 용기 있게 또 바르게 그렇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한 수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는 그 민정수석실을 총괄하고 또 수석을 임명했던 대통령에게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김명수 대법관 하에서 대법원장 하에서 판결이 제대로 날 수 있을까도 사실 걱정이 많잖아요. 수사는 수사대로 치고 또 공수처가 조만간 설치가 될 텐데 그때 되면 또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정부의 의도는 이제 탄핵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군, 검찰, 법원, 경찰, 그다음 다른 정부 부처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힘들었다고 아마 정부에서 생각했던 게 법원하고 검찰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역시 쉽지 않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세를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보고 쭉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수처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모 일간지에도 한번 장문의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일간지인지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예, 찾아보실 수 있게. 예, 조선일보에 제가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정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공수처 설치는 전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검찰을 손보자는 그런 어떤 보복성인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공수처를 진짜 이제 출범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공수처를 진짜 공정한 국가기관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 있다면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 2명의 이제 공수처장 후보를 그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야당 추천한 사람 지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분한테 인사에 관한 정권을 주고 관여 안 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여당에서 추천한 분을 공수처장 임명하고 가령 민변 출신 중에서도 아주 이념적인 그런 편향성이 강한 분들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을 딱 앉히면 그러면 그렇게 편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변하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나름대로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을 텐데 요즘 저런 식으로 진짜 편향돼서 정권을 어떻게든 수호하겠다, 조국을 어떻게든 수호하겠다 나서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원래부터 저랬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또 밑바닥 민심인 것 같아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정치권은. 지금 대구 수성갑 같은 경우는 김부겸이 의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또 유일하게 험지라면 험지인데 민심이 어떤가요? 제가 이제 새누리당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난 9월에 마쳤습니다. 바로 대구에 가서 바닥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민심은 이렇습니다. 정부, 대통령, 청와대에 대한 어떤 불신과 반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는 딴 나라 국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민심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부겸 의원에 대해서, 김부겸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 이거를 내세운 분인데, 그게 걸맞게 좀 이 정부 내에서도 바른 소리 좀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의외로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정부에 대한 반감이 참 강하다는 것을 제가 밤늦게 또 호프집에서 젊은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저도 스스로 많이 놀랐습니다. 예. 사실 승리를 위해서는 또 패배로부터 또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수성갑에서 우리가 패배했던 이유 뭔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어떤 수성갑 지역에 그동안 계속 이제 당에서 그냥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심을 무시하고 그냥 내리꽂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누적된 그런 이제 반발 심리가 우선 있었고요. 그때 물론 이제 옥새 파동 같은 네. 그게 좀 불을 지핀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김부겸 의원이 2차례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이분이 진짜 발로 뛰었습니다. 네. 민심을 그냥 직접 그 스킨십이 아주 강한 분인데 밤에 늦게까지 소주잔을 마주치면서 동정에 호소하고 그런 면들이 저는 예. 상당히 먹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당시 후보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좀 오만한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그 부분도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역 주민과 스킨십 잘 하고 계십니까?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고, 처음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요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꼭 당선되시라고 이렇게 덕담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되겠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참. 예.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공천 쇄신, 공천 혁신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진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니까요. 예. 자유한국당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50% 현역 물갈이 하겠다 선언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황교안 대표의 이 선언 뭐 총선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겠죠. 예. 지금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에 물갈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지역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밑바닥 민심 바뀌고 있고요. 또 사실 그동안에 대구라든지 뭐 경북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민심과 이반되는 공천을 해도 그냥 되니까라는 좀 안일한 마음도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변할 것 같습니까? 예. 지난번 선거에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제 민심을 거슬러 가지고 당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중앙 무대에서 이 여당과 정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후보를 뽑는 것이 그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 보면은 진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예. 뭐 조국 사태라든지 그 이후에도 나름 상당히 나름이 아니죠. 정말 역할을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만약에 국회에 가신다면은 변호사님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적폐 수사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너무 염치가 없는 그런 말들을 참 국민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빚을 졌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발언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 이 적폐 수사를 해서 과거 정부에서 진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많이 수사하고 감옥에 보냈는데 그보다 훨씬 심한 짓 저는 지금 정부에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으면서 진보적인 성향의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보수 정당이 이렇게 하찮은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저라도 한번 나서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구 수성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이 나라에 참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피로서 생명을 바쳐서 지킨 이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키도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미애, 문재인 좌파 독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거 막으려면요. 검찰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근데 검찰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총선에서 승리해서요. 국회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표를 몰아주십시오.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고요. 승리해야지 탄핵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개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문희상이 국회에서 그렇게 폭거해가면서 악법들을 갖다가 그냥 날치기 통과해버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들이 했던 것만큼 우리가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표를 몰아주십시오. 특히 이렇게 정상환 예비후보처럼 준비된 사람들, 진짜 검사들 국회에 들어가가지고요. 저자들의 잘못들 국정감사에서 청문회에서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문재인 정부 끌어내리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수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1877-1477로 정기 회원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회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